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흔히 그 1년의 그 연초에 그 토정비결이라는 신수를 많이 보시죠. 그래서 그 토정비결에 대해서 어떤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의 지혜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토정비결, 토정. 토정비결은 뭐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이 토정비결이 뭐냐? 예, 이 원리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대충 교양적으로 알지만 그 실제로 만들어진 표를 보시면 그때부터 그냥 아이고 이게 복잡하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제 찬찬히 원리적으로 이것이 그 작게 된 원리라든 만들어진 원리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원리 속에서 이것이 그 만들어졌구나.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간지하고 그 다음에 또 주역 아시죠? 주역이 서로 서로의 어떤 숫자적으로 수치적으로 그 공유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괴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토정비결의 그 작괴의 원리를 쭉 한번 다뤄보면서 저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 또 저런 원리 속에서 결국 해설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어떤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정 이지함 아시죠?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분, 토정이라는 흙으로 만든 집을 짓고 이렇게 사셨다 해서 운막이겠죠. 뭐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그 토정이라는 그 호를 가지고 호로서 더 유명하신 분인데, 토정 이지함 선생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학문에 능통했던 분인데, 실제 토정비결이 과연 토정 이지함 선생이 글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은 말이 많아요. 아직도 지금 그것이 다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대체로 이제 지금의 어떤 보통 경에는 누가 어떤 이런 학문에 역학에 밝았던 사람이 대체로 그 이름을 빌려서 가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가수가 원래 노래를 가사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부른 것처럼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알려져서 그 가탁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통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토정 비결은 이제 우리가 연초에마다 이렇게 보면 대충 내용이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이 되어 있느냐면, 여기 이제 그 작괴죠. 괴를 만드는 어떤 그 원리, 작괴의 원리적인 측면이고, 내용은 대체로 그 교훈적인 내용이거나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러니까 뭐 희망을 가지는 어떤 여러 가지 이 내용들 있죠.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약 한 60% 정도, 이렇게 교훈적인 내용까지 표현한다면 약 한 60% 정도가 좋은 어떤 그 교훈적인 내용, 잘 먹고 잘 살아라, 참으면 복이 온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긍정적인 내용이고, 약 40%가 살아가면서 운명적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떤 운명적인 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런 어떤 이제 어떤 점사적으로 어떤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약 한 40%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시더라도 대체로 보면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있기 때문에, 토정비결 보면 마음이 좀 뭐 그렇게 기본적으로 좀 나쁘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내용의 이제 표현에 있어서 이제 표현은 또 어떻게 되느냐? 표현 방식이 대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 좀 되어 있죠. 비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쪽에서 뭐 귀인이 오니 뭐 집안에 뭐 웃음이 오는구나. 뭐 이런 그죠. 동쪽의 기인이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 표현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포괄적인 어떤 표현을 포괄적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때문에 대체로 비유적이거나 뭐 은유적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 이제 점사로서 가치가 있는 부분, 즉 우리 점캐죠. 우리 소위 점캐라고 하죠. 예, 점캐가 잘 나왔다, 점캐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 점캐가 대체로 그 이제 농경, 그 당시에는 이제 농경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나 모양새대로 많이 그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운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뭐예요? 뭐 수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똑같은 운이 좋다는 표현을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나 환경의 그대로 뭐 농경적인 환경, 그 다음에 비유, 표현 자체가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사로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운명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수단으로서는 좀 나름대로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토정 비유를 보시고 나면 뭐 좋다고는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좋다는 말인지, 예. 하여튼 뭐 좋기는 좋단다.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길흉론적으로 보통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체로 좋다, 대체로 나쁘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환경을 이렇게 알고서 이걸 이제 토정 비교를 보셔야, 아, 이것은 이때는 이 말에 해당하는구나, 좋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 구절들에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또 뭐 하루하루의 뭐 날씨라든지 뭐 이런 것에 관련해서 뭐 달을 등저업어, 좋은 달을 보지 못한다. 뭐 달을 등지고 가니까 좋은 달을 보지 못한다. 그저 이제 그때의 운세를 풀이해 놓은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달을 쳐다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달을 등지고 걸어가니 좋은 달을 보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제 그 비유적으로 이렇게 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 뭐 자기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그 자기 존장에 속하는 사람, 또 그를 가르쳐주는 뭐 스승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와 어떻게 배반된 모양이죠. 달을 등지고 있다. 등지고 걸어가니 좋은 달을 만나지 못한다. 그런 어떤 그 등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존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등져버렸으니, 예를 들어 부모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막 해석의 융통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해석의 융통성. 그래서 이제 그걸 볼 때는, 아, 이게 뭐 하여튼 뭐 안 좋다는 말이구나. 결론은 뭐냐면 달을 등지고 가니 그냥 안 좋다는 말이고, 결국 기중론으로 대부분 다 어떤 해석이 기결되고, 그냥 그 감각적으로 남는 건 뭐냐면, 아, 좋다고 하더라, 아, 나쁘다고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결론에 잘 도달하게 되는 것이, 원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표현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용이나 어떤 표현 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러니까 비유라는 말은 또 좀 포괄적이라는 것도 되죠. 포괄적이다. 물론 뭐 구체적인 것도 됩니다. 이렇게 이래서 뭐 가족에 근심이 있다. 그다음에 뭐 그 윗사람의 뭐 걱정거리가 있다. 또 아래 사람에게 걱정거리,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표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어떤 포괄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의 어떤 여지라든지 방식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원리나 내용에 있어서 이런 어떤 한계점들이라든지 어떤 뭐 배경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토정비계를 이해해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대체로 다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작계법이거든요. 작계법. 괴를 만드는 방법인데, 요새는 이제 그게 다 표로서 이렇게 쉽게 만들어져서, 보통 그 뭐 민력이나 만세 1년력 있죠. 1년을 기록해 놓은 그 달력 뒤에 보면 대부분 다 그 이제 토정 비결 작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풀이만 된 책이 따로 또 이제 있죠. 풀이만 된 책들이 이렇게, 요게 이제, 풀이된 내용들이 쭉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죠. 여기에 있는 이제 그 표를 갖다가 자기가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구절을 이제 쭉 읽어보면, 자기의 상황에 어떤 뭐 유사한 어떤 현실이라든지 상황을 이제 유추를 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유추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요. 물론 좋다 나쁘다 정도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유추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이제 그 해석의 여지도 많고, 또 자기한테 잘 부합된다고 이렇게 꼭 느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건 맞는 것 같고 어떤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표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작계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토정비결의 그 작계법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어떤 자연의 운동 단계라든지 그 운동 단계가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계절은 몇 개로요? 계절은 4계절이죠, 그죠? 이렇게 어떤 자연의 어떤 운동과 그 운동 양상에 드러나는 모양. 이런 어떤 운동 한다면은 뭐예요? 그래도 꽃이 이렇게 조금 핀 거, 더 핀 거, 확 벌어진 거. 이런 식으로 뭐냐면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가 사물이라든지 이런 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을 총 몇 개로 분류해 두었냐면 144개로 해서 144. 기본 형식에다가 다시 이제 달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확장시켜 놓았거든요. 144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12죠, 12. 이렇게 12달이죠, 그죠? 달. 이게 한 해가 12달이죠, 그죠? 그 12달에다가 12개를 다시 뭐냐면 12개.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뭐냐요? 자시부터 쭉 이렇게 하면 몇 개예요? 간지적인 표현으로는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12개죠, 그죠? 그래서 12개인데 12개면 2시간이죠, 2시간. 1시간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단위하고 하면은 2시간이 되겠죠, 2시간. 이 2시간을 다시 또 어떻게 하면 12각. 12개로 이렇게 쪼개는 거죠. 12개로 쪼개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12개를 쪼개면 60분 곱하기 1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죠? 5가 되죠, 5. 그죠? 5일은 5, 20 하면 60분이 되니까. 120분이면 뭐예요? 2시간이니까, 그죠? 그럼 10분 단위로. 그러니까, 2시간 속에 10분 단위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쪼개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떤 하나의 그 기준이다, 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죠. 조금 이렇게,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러면서 잠이 오려고 숫자 많이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자, 아무튼, 144개. 그래, 조금 정밀하게 나눈 것이구나. 12개에다가 12개를 더 세밀하게 쪼갠 것이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작계에서 보통 이런 어떤, 자, 여기 있는 페이지를 하나 보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상계를 만드는 게 숫자로 명시되었습니다. 이게 3, 2 이렇게 돼 있죠. 5, 3, 2 하고 여기에 이제 주의 그 개상이나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모양을 써보죠. 똑같고. 자, 이런 모양이 보통 보면 풀이 된 책들에 보면은
윗부분에 그 어떤 그 작게의 모양새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죠. 예. 이 표를 해놓는데 이 표를 보는 순간에, 이러면서. 그런 순간에, 괜히 복잡한 거, 이런 거 모르겠고, 뭐 그냥 간단하게 풀이된 것만 해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그냥 교양적으로, 저런 원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 정도는, 원리가 저렇구나 정도만 감을 잡는 정도로 목표를 삼으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이제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작계를 해나가는데 원리에 있어서, 우리가 상쾌를 만드는, 원리가, 자기 나이수 있죠, 자기 나이수. 자기의 나이 숫자가, 나이 숫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면, 보통 우리 한국식 음력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한국식 음력 나이. 거기에다가 간단하게 일단 제가 도표하고 또 이걸 조금 더 설명해도 이런 방식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워낙 이런 거 보면 복잡해 하시니까. 그 다음에 태세수라는 게 있습니다. 태세수. 태세수. 나이수에다가 태세수를 더하면, 더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8로 나눕니다. 8로. 나누기 8. 나누기 8.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상쾌를 추출합니다. 자기 나이수에다가, 그럼 태세수는 뭐냐는 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낳은 달수 있죠. 자기가 태어난 달 있죠. 태어난 달. 더하기, 그 해의 그 월근 숫자가 있습니다. 월근수. 요 월을 보통 우리 일진, 이게 보통 이 태세는 뭐냐면 그 해 연입니다. 연의 간지입니다. 연의 간지. 연의 간지, 우리가 간지가 갑자도 있고 을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럼 이런 그 정해다. 예를 들어서. 정해년이 날 때 이때 정해는 보통 그 태세라고 보통 연일 때 연을 태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민월이다. 이민월이 월이 있으면 이게 이 간지는 표현은 간지 방식이죠. 그죠? 간지 방식인데 월근이죠. 월근으로 이게 그 태세하고 월근하고 차이는 뭐냐면은 이 간지가 그 해에서 표현되어 있느냐 달에서 표현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일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간지 표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태어난 날이죠. 그죠? 연월일 이렇게 가는데 일일 때는 보통 일진. 그죠? 뭐 오늘 일진 사납다. 일진이 안 좋다. 할 때 그 일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태어난 달하고 월근의 숫자가 있는데, 월근의 숫자는 또 이제 어떻게 추출되느냐를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간단하게 일단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 봅시다. 그 다음에 이걸 나누기, 어떻게, 6. 나누기 6. 6하고 맞아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맞아 떨어지면 0으로 딱 예를 들어서 나이가, 3이고, 이게 태세가 10이다. 13이 되면, 이게 16이 되죠. 그죠? 그 16 나누기, 16 나누기 8 하면은 뭐예요? 2하고 나머지가 없죠. 그죠? 나머지 숫자입니다. 나머지. 그 나머지 숫자가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 8로 취한다는 거죠. 8로 그대로 취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달하고 월근하고 더해가지고 더해 나온 숫자를 6으로 했을 땐 마찬가지로 맞아떨어졌을 때는 그대로 6. 그죠? 그래서 나머지가 1에서 5까지 있는데 6일 때는 그대로 6을 취해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중간에 계속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태어난 뭐겠습니까? 남은 건 이제 하나죠. 태어난 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있겠죠. 그죠? 자기 태어난 날하고, 뭐예요? 일진수. 일진 숫자를 무엇으로? 3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누면 이게 뭐예요? 1, 2, 3밖에 없겠죠. 그죠? 1, 2, 3. 여기는 뭐예요? 1에서 6까지. 여기는 1에서 8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는 숫자들이 쭉 이제 조합되어 나간다는 거죠. 그죠? 예, 숫자들이 쭉 조합되어 나가서 표현되는 것이 이제 상중하라고 하는 것이 되고, 자, 이 이제 태세 나이 수는 뭐 자기가 살아가면서 한 살 한 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달이나 태어난 날은 자기 고유에게 부여되어 있죠. 그죠? 예, 자기 고유로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그 해에 월근 숫자하고 일진 숫자하고 서로 더해져서 이런 어떤 추출된 결과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뭐예요? 풀이나 해석을 한다 이거죠. 이 태세수는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태세 숫자는 이제 그 간지의 기본 그 글자가 있습니다. 태세 숫자가. 이거 뭐 표를 일부러 제가 써드릴 건데 이걸 일부러 메모를 하셨다고 활용하려면 더 복잡한데 사실은 뒤에 우리가 간단하게 조견표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근데 원리가 이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청간에서 갑과 기는 우리가 선천수로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숫자를 9로 써요. 9. 선천수로서. 그 다음에 을하고 경은 8이 됩니다. 8.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숫자가 배열이 된다는 거죠. 배열이 되는데, 한번 써보죠. 그러면 써보죠. 병하고 시는 대충 눈치로 볼 때 뭐 같아요? 7. 그죠?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하고 임은 6. 그 다음에 무하고 개는 5. 그죠? 간단하죠. 그죠? 그 청가는 간단해요. 청가는 이것이 어디에 쓰이든 간에 고정적인 선천수로서 그대로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지지에 내려와 있는 것은 이제 태세로 쓸 때와 월근으로 쓸 때 좀 다른데요. 달에 쓰는 글자와 그대로 이제, 맞물리는 게 뭐냐면, 달에는 뭐냐면은, 갑기하고 자오, 갑기, 자오가 그대로 써집니다. 그러면 숫자가 더 늘어나니까 좀 복잡해지죠. 복잡하니까 제가, 월에는 그대로 쓰고, 이 정도만 머리 썼다 정리해 두세요. 갑기, 자오. 그 다음에, 자다음에 축이죠. 그죠? 축미는 달, 이렇게 되거든요. 원리를, 뭔가 저게 원리적으로 저런 수순에 의해서 숫자가 부여되는구나 하는 거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는 목표를 삼으시면 됩니다. 저거 다 외워가지고, 여러분 주저앉아가지고, 토정비결 받을 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그렇죠. 요새는 표가 사실은 이런 이제, 원리적인 면은 모르셔도 적용표가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그 서점에 가시면 계산 다 해가지고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어떤 원리 속에서, 계산이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